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97,286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4,714명, 완치 55,354명으로 집계되어 4.8%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가 10만 명에 육박하였으나 여전히 확진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조코위 대통령은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은 경제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적으로 기능하고 있던 신속 대응 태스크포스를 해체하고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춰 확대된 형태의 코로나19 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경제조정부 장관이 총괄하고 국영기업부 장관이 포함되어 감염 예방보다는 경제 회복을 더욱 중시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이번 새로운 위원회 설립에 대해 지금까지 의료 부문의 대책 본부밖에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며 앞으로 경제와 의료의 쌍방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경제는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그 회복은 약하다며 코로나19의 제2파가 도래하면 경기 침체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신속 대응 태스크포스가 해체됨에 따라 내일 진행하던 코로나1일 브리핑도 폐지되며 정부의 공식 포털을 통해 자료를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가 코로나 확산세를 감추려고 한다는 은폐 의혹이 일자 대변인은 누구든 포털에 접속하면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다며 은폐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17일 조코위 대통령은 올해 12월에 치러질 솔로시장 선거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솔로시 부시장과 면담을 했었습니다. 이후 해당 부시장은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무증세로 현재 자가격리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시장의 감염 소식에 조코위 대통령 건강에 관심이 쏠렸으나 다행히 대통령은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대통령궁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참고로 솔로시 부시장은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조코위 대통령의 첫째 아들과 함께 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일 자카르타 시청에서 유흥업소 영업을 허가해달라는 시위에 관광창조경제청장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관광청장은 유흥업소의 운영을 못하게 되어 피해를 보는 여러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은 영업을 허락할 수 없다며 유흥업소의 영업 중단으로 관광청의 세수 손실도 크지만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유흥업소의 영업 허가는 관광청 단독의 결정사항이 아니며 코로나19 대책본부와 역학 전문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자카르타 오락 및 유흥업협회의 지난 회의에서 여러 유흥시설업주들조차도 시설 내부에서의 거리두기나 다른 보건 지침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자카르타에서 유흥시설이 다시 문을 여는 것은 제일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카르타 주지사는 자카르타 지방정부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계보건기구 기준의 약 4배에 달하는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는 세계보건기구는 100만 명당 1000건의 검사를 권고하고 있는데 자카르타는 3700건의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감염률이 높기 때문에 자카르타는 아직 안전하지 않고 특히 지난 2주에 걸쳐 감염률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격리실과 중환자실의 점유율도 증가했다고 시민들에게 경계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조코위 대통령은 비효율적이고 중복되는 조직을 해체하고 코로나의 확산 방지와 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에 인적 자원과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18개의 정부기관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들은 1991년부터 2017년도에 설치된 기관들로 절반 가까이가 유도요노 전 정부 시절에 설치된 것들입니다. 내각 비서실장은 기자회견에서 해체한 조직의 인력과 예산은 각각의 소관부처에 되돌리거나 신설하는 위원회에 계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관료개혁부 장관은 당초 폐지를 제안했던 정부기관이 이번 통폐합에서 제외되었다면서 추가 통폐합이 이달 중에 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토지공간계획부 장관은 8월 말까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관련 규제를 정비하여 실질적으로 인도네시아인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의회의 요구사항이고 조코위 대통령이 8월 말까지 시한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제한은 농림부 장관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주택 유형과 지역에 따라 구입 가능한 금액 하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단독주택의 경우 자카르타에서는 최소 100억 루피아 이상이어야 하고 발리에서는 최소 30억 루피아를 넘어야 합니다. 아파트의 구입 가격 하한선은 자카르타는 50억 루피아, 발리는 20억 루피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외국인은 부동산에 소유권, 사용권, 토지개발권 중 사용권만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부동산 규제 때문에 외국인들이 대출 등의 어려움을 겪어 인도네시아 부동산 투자를 꺼린다고 보고 융통성 없는 조항들을 손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최근 200억 루피아 이상의 고급 아파트의 외국인 소유권 확대를 추진 중이며 토지개발권의 외국인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국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토지개발권은 건물 사용권뿐 아니라 토지 매입도 허용하는 것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도네시아 부동산에 더 많은 외국인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 개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만 되어 오고 실질적으로 개정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를 통해 인도네시아 부동산이 외국인에게 개방될지 비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나라가 봉쇄를 시행하여 전반적인 분야에서 거래가 크게 줄고 투자 정서도 위축됐지만 동시에 비대면 문화가 퍼지면서 동남아시아의 전자상거래와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액과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싱가포르 스타트업 정보 서비스 업체 게일스트리트 아시아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올해 2분기 자금 조달 규모는 지난해 동기 대비 91% 늘어난 3조 2천억 원에 이르렀으며 거래량도 지난 동기 대비 59% 늘어난 184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동남아 스타트업 자금 조달 규모 탑10 안에 인도네시아 기업이 4개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순입니다. 또한 투자액으로 비교했을 때도 인도네시아 기업들이 전체 투자액의 55% 이상의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로 전자상거래, 배송, 핀테크가 거래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각 8,300억 원, 4,300억 원, 6천억 원을 조달받았습니다. 아울러 운영 업무를 맡는 지역회사도 상당한 자금을 조달받아 이번 코로나 사태가 여러 신생회사의 기회를 가져다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이같이 코로나 사태에 수혜를 얻은 기업들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가 지속된다면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 교통국은 자카르타 북부를 연결하는 MRT 2단계 공사를 위해 중부 자카르타의 땀린도로 한 개 차선을 감소한다고 전했습니다. 자카르타 교통처장은 MRT 2단계 공사는 3개 부분으로 나뉘어서 진행되며 초기 공사 구간은 분데라 하이역에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초기 공사는 11월 30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시나르마스 빌딩 앞쪽의 도로를 확장하고 기술평가원 건물 앞부터 인도네시아 은행까지 동쪽 도로를 넓히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어 에너지 광물자원부 건물부터 인도네시아 은행까지 서쪽 도로를 넓힐 계획입니다. 이 밖에 교통청은 트랜스 자카르타의 인도네시아 은행 정류장을 해체하고 임시 승차구역을 확보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MRT 2단계 공사를 위해 땀린도로 차선이 감소하여 당분간 중부 자카르타 교통체증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 지부가 주최하는 2020년 제4회 적도문학상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응모기간이 길어졌음에도 대상에 해당하는 작품은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성인부 수필 부문에서 최우수상 공동 수상자로 전현진 씨와 하승창 씨가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학생 및 청소년부 최우수상은 인도네시아인 대위 씨가 최우수상으로 뽑혔습니다. 전현진 씨와 하승창 씨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인동포로 이번 제4회 적도 문학상 수필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되어 해외 신인작가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인 대위 씨는 반둥교육대학 한국어학과 학생으로 최우수상인 아세안 대사상을 받게 됩니다. 최우수상 당선작인 전현진의 노크르 더낭에 내리는 비는 문화가 다른 나라에 이주해 와서 겪게 된 문화적 충돌과 난관을 반성적 성찰을 통해 바로 세우는 작업뿐만 아니라 타자를 향한 이해라는 건강한 생각이 공감을 자아내는 작품입니다. 역시 최우수상을 받은 하승창의 야우다는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정서적 교류를 경험해 바탕으로 작성된 완성도가 높은 작품입니다. 또한 학생부 최우수상인 인도네시아인 대위 씨의 언어의 온도 역시 외국인임에도 한글을 정확히 이해함과 동시에 문학적 작품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제4회 적도문학상 시상식은 올해 연말경으로 잠정 연기된 상태지만 이번 제4회 적도문학상 공모는 인도네시아 중부자바, 술라웨시 수라바야, 반둥, 싱가포르를 비롯한 수많은 한인들과 한국어를 공부한 현지 인도네시아인들이 적극 참여하여 마감날에 응모 원고가 폭주하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4회째를 맞는 적도문학상 공모는 해외에서 한국 문단을 주도하는 대표 문학행사로 단단히 자리매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국 문단의 활력을 불어넣는 작가들의 활발한 작품 활동을 지원하고 확대해서
세계 한인동포 분단에 적극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 지부는 2001년 창단되어 2013년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 지부로 10개의 해외 지부 중에서 6번째로 인준이 되었으며 현재 25명의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여 재외동포의 문학 발전과 한국 문학 전파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인도네시아의 공공민원 창구 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국민 온라인 소통 채널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2019년부터 신남방 ODA 공공혁신 분야 대표 사업으로 인도네시아 통합 민원체계 구축을 통해 기존 다수의 민원 창구를 합쳐 하나의 단일 시스템으로 만들어 제도적 및 인적 기반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시스템 내 새로 만들어진 코로나19 민원 채널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시민 간 소통의 폭을 한층 더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에 따르면 지난 4개월간 해당 채널에는 약 2만 3천 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이 중 68%가 처리되었습니다. 코이카 정혜진 소장은 코이카는 중점협력국인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올해 500만 불 긴급 예산을 확보하고 K-방역 노하우 전수를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서는 인리정부가 팬데믹 극복 차원에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는 데 힘을 보태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당 사업 파트너 기관인 코이카 행정개혁부 유엔개발계획은 지난 24일 오전 한자리에 모여 코로나19 민원 채널의 초기 성과를 공유하고 방역 물품을 기부하며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동대응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코이카는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의 마스크 1만여 개, 손소독기 거치대와 폐다령 손 세면대를 기부했습니다. 지원 물품은 임리정부기관 민원 창구에 배포되어 시민들의 위생관리와 생활방역을 위해 활용될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